보지 못한 구조죠. 예, 주로 영문 이력서의 마지막 그런 파트인데요. references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천인을 의미합니다. 예, 추천인이라고 해서요. 이력서에 제출하자마자 제출하는 그 당시에 추천인 목록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한 줄 정도 넣으시는데 그 한 줄은 바로 available upon request 라는 부분입니다. available upon request라는 것은요, 필요시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추천인을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available upon request 그 한 줄 정도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consistency라는 겁니다. consistency라는 것은 일관성을 의미하는데요. 이 이력서를 단순히 그냥 정보를 채워 넣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폰트를 사용하고 또 일관성 있는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이름이 가장 잘 보이도록 폰트를 조금 더 크게 구조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씨체 폰트를 한 8에서 10 정도로 유지하신다면요. 이름 부분은 한 이름만 한 14 정도로 조금 볼륨을 사이즈를 키워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주소 부분은 폰트를 조금 더 작게 한 9포인트 정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헤딩 있죠? 여러분의 그러한 objective, education, 그리고 work experience 이런 헤딩들은요, 대문자로 작성하고 조금 더 굵게 표시하시면 아무래도 한눈에 보기에 눈에 잘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또 서브 헤딩, 학교의 이름이라던가 회사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의 직책 이런 것들도 굵은 글자, 볼드체, 굵은 채로 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직책 같은 경우는 이탈릭체, 비스듬히 이렇게 있는 글자체 있죠? 그런 것들로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책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은 이탈릭체 등등으로 표시해 주시면 전반적인 이력서의 포맷이 줄 맞추는 것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정리되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 재학 중인 한 학생의 샘플 이력서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가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bse.co.kr 가셔서요. 저희 샘플 이력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영문 이력서의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구조화하는 작업의 그 뒷작업은 바로 여러분의 경력을 어떻게 이력서화된 영작 표현으로 만들 수 있냐이겠죠. 따라서 objective부터 이제 reference 부분까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objective, 즉 여러분의 지원한 동기, 여러분의 그 직업에 관련된 목표를 묻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objective라고 딱 써주신 후에 뭔가 길게 영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회사에 지금 들어감에 있어서 5년 안에 정말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직책적인 것 그리고 업무적인 것에 대한 목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너무 그렇게 허황된 꿈 같은 거 전혀 이거 5년 안에 이룰 수 없겠다 하는 것들은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또 중요한 점 오브젝티브는 이제 지원하는 회사가 바뀔 때마다 손을 보셔야 됩니다. 되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실수하는 이력서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회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브젝티브를 변경하지 않아서 그 오브젝티브 안에 다른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다른 직책이 들어가서 실수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따라서 objective 부분은 내가 회사에 지원하는 회사가 바뀔 때마다 새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번 샘플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입사원으로 지원하시는 분 많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신입사원으로 이 무역회사의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an entry-level position in marketing at a trading firm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entry-level 이라는 것은요, 바로 신입사원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entry-level position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임무나 직책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at 뒤에는 부서 이름, 그리고 at or in 뒤에는 부서 이름, 그리고 at 뒤에는 회사의 종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은 나는 경력직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entry level이라는 단어 대신에 managerial 하면은 관리직이 되겠죠. 그래서 managerial position 이런 것으로 바꿔서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라면 education, 즉 여러분의 학력 부분인데요. 자, 학력 부분을 단지 그냥 학교명 넣고 소재지 넣고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는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또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한번 표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학력 부분에 넣으셔야 할 부분은 바로 얼마 동안, 어느 기간 동안 이 학교를 다녔는지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우리 학력이라던가 경험 쓰실 때는 뭐든지 현재부터 과거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다니셨던 학교, 지금 재학 중이라면 그 학교를 입학했던 연도와 달 혹은 달, 년도, 그리고 지금 재학 중이라면 present이라고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졸업을 하셨다면 졸업한 달과 연도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학위, 어떤 학위를 가지셨는지, 이게 학사학인지, 뭐 준학사인지, 석사학인지 이런 것들 넣으셔야 되겠죠. 가장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 학사학위를 넣으시려면요. 이때는 bachelor's degree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 bachelor's degree, 이 단어 그대로 옮겨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학사학위를 의미합니다. 선생님, 저는 문학사인데요. 저는 이학사인데요. 이렇게 좀 학사를 조금 더 세부 부분으로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문과이신 분들은 Bachelor of Arts의 축약인 BA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과이신 분들은 Bachelor of Science의 약자인 B.S.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제가 학사학위를 하면서 우등생으로 졸업했어요. 하시는 분 있잖아요. 혹은 우등생 혹은 최우수생으로 내가 졸업을 했습니다. 혹은 공부를 잘해서 10위권 안에 공부를 잘해서 과에서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으로 졸업했어요. 하시는 분이라면 Bachelor's Degree 혹은 BA, BS in 하시고 여러분의 전공 넣으시고요. with distinction 이라는 표현을 넣으시면 됩니다. The with distinction 이라는 것은요, 우수한 학점으로 라는 뜻이 되겠고요. 혹은 with honors 역시 우등생으로 졸업했다라는 뜻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honors 앞에 top honors라고 넣으시면 최우수로 졸업했다라는 그런 추가 표현까지 만들어서 넣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은 졸업을 한 다음에 작성하는 것보다 지금 3학년일 때 혹은 4학년일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회사에 지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직 재학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자, 아직 졸업하지 않고 재학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때는 BA degree 혹은 BS degree expected in 하시고 여러분의 전공 분야를